당신의 꿈을 현실로 행복주치 다니쌤. 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다주택자인가요? 그럼 임대사업자 낼까 말까 입니다. 네, 지금 주택이 2주택 이상인 분들은 임대사업자를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들이 많아요. 어느 사이트에 보면 임대사업자를 내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죠. 근데 결론은 이건 개인의 상황마다 또 목적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9.13 대책 이후로 또 임대사업자 관련 혜택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임대사업자를 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취득시 또 보유시 또 양도시 혜택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보면서 한번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번 주 상담 오신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이제 은퇴를 하셨고, 은퇴 후에 이제 임대소득을 위해서 다세주택 건물을 매입을 하셨어요. 4층짜리를 이제 매입을 하셨는데, 한 층에 이 투룸이 3개 세대씩 있었습니다. 그럼 4개 층이니까 3, 42, 12세대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가격을 1억 9,500 정도 이제 매입을 하셔서 총 금액이 한 24억 정도 됐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강의에서 이제 들으신 게 있으셨나 봐요. 전용 면적 60제곱 미만의 다세주택 같은 경우 한 세대의 가격이 2억 미만이면 임대사업자를 냈을 때 취득세 전액 면제를 받는다는 거. 네, 여기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당연히 취득세 전액 면제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임대사업자를 냈는데, 나중에 취득세가 한 2,400만 원 정도가 부과가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네, 이분은 하나를 놓치셨어요. 임대사업자를 내서 취득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그 하나의 요건을 이제 맞추지 못하셨기 때문에 2,400만 원 정도의 취득세를 냈는데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취득세뿐만 아니라 요즘 바뀐 이 법 때문에 무슨 재산세나 종부세 또 양도세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경우에 내가 혜택을 볼 수 있고 없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제가 오늘은 이 취득세 또 재산세, 종부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면서 내가 혜택을 보기 위해서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하나를 놓친 게 무엇인지 잠시 뒤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럼 지금부터는요, 각 단계별로 우리가 취득시 또 보유시, 양도시 내게 되는 여러 가지 세금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또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취득시.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어떤 세금이 있죠? 네,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자, 취득세 같은 경우 주택 임대사업자를 내서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요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공동주택이어야 돼요. 공동주택이 뭐가 있죠?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여기에 또 하나, 오피스텔도 우리가 주택 임대사업자를 냈을 때 취득세 혜택을 공동주택과 같이 똑같이 볼 수가 있어요. 단, 이 오피스텔은 주방하고 화장실, 욕실 같이 주거용으로 된 이제 오피스텔의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최초로 분양받은 것이어야 돼요. 우리가 취득세를 전액 또는 이제 85% 감면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산 거를 내가 다시 매입을 하게 되면 이건 이제 최초로 매입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초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사대자 같은 경우는 모든 조건을 다 맞췄는데 단 하나의 조건이 맞추지 않은 거죠. 뭐였죠? 네, 그분은 최초로 지어진 걸 매입한 게 아니라 기존에 어떤 분이 사신 거를 다시 매입을 한 거죠. 최초 분양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서 그분은 안타깝게도 취득세 혜택을 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요건은 이제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이 되고요. 또 하나 최초로 이제 분양받은 것이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조건을 갔을 때 어떤 혜택을 볼 수가 있냐 하면요. 혜택은 그 60제곱, 전용 60제곱 미만인 경우 같은 경우는 전액 면제를 볼 수가 있어요. 자, 단 200만 원 초과 시에는 전액 면제가 아니라 이제 85% 감면을 받게 돼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은 헷갈리실 텐데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내가 만약에 이제 최초로 분양하는 다세주택이든 연립주택이든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도시형 생활주택이든 이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았을 때 그 주택 가격이 만약에 1억 9천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전용 면적이 50제곱 미만. 그러면 모든 요건을 다 충족하죠. 전용 면적 60제곱 미만이고 최초로 분양받은 것이기 때문에 혜택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거에 대한 취득세는 어떻게 되죠? 네. 이것은 주택의 취득세는요, 금액과 면적에 따라 다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6억 미만이고, 전용 면적이 85제곱 미만 미터면 취득세가 1%입니다. 그럼 이제 취득세율이 1%니까 계산을 해보면 1억 9천 곱하기 1% 하면 취득세는 190만 원이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는 취득세가 전액 면제가 돼요. 전액. 왜 그렇죠? 네, 200만 원이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역시 최초로 분양받은 건데 분양 가격이 2억 2천이에요. 전용 면적은 50제곱 미만이고. 자, 이러면 취득세 혜택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경우 한번 취득세를 계산을 해 볼까요? 6억 미만이고 85제곱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취득세율은 1%입니다. 그럼 2억 2천에 1%면 220만 원이잖아요. 자, 이 경우 취득세가 전액 면제가 될까요? 네, 아닙니다. 이 경우는 이제 85%만 면제가 돼요. 왜냐하면 200만 원이 초과됐기 때문에 그래요. 2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전액 면제가 되고 200만 원이 넘으면 85%만 감면이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계산이 되죠? 220만 원에 85%면 187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220만 원에서 187만 원을 빼면, 그러니까 85% 감면을 빼면 33만 원만 이제 내면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전액 면제 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85%라는 큰 이제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체크 사항인데 다시 한번 제가 이 취득세를 우리가 취득 시 취득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그 체크 사항. 첫 번째는요, 해당 가능 주택 여부를 확인하셔야 돼요. 상가, 사무실 이런 거 안 됩니다. 네. 뭐죠?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이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전용 면적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전용 면적이 60제곱 미만이어야만 이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최초 분양 여부를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최초로 분양한 것을 매입하는 건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취득세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을 이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만 취득세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사놓고 한 3개월 뒤에 해야지 이렇게 천천히 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을 하셔야만 이런 이제 취득세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문제 하나 내볼게요. 여기 보면 A, B, C, D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들 중에서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주택은 어떤 것일까요? 한번 찾아봐 보시기 바랍니다. A, B, C, D 중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취득세 혜택을 가지고 임대사업자를 냈을 때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A, B, C, D 중에 어떤 것일까요? 보이시나요? 네, 답은 C입니다. 자, A는 왜 안 되죠? 네, 면적이나 기타 조건은 맞죠. 다세주택,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기존 주택을 매입했기 때문에 취득세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자, 공동주택이고 최초 분양 받은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되죠? 네, 면적이 초과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0제곱 미만이어야 돼요. 자, 여기는 이제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혜택 볼 수 있다 그랬죠? 취득세. 그리고 전용 면적 60제곱 미만이고 최초 분양이죠. 이 경우 이 C 같은 경우는 취득세 감면 내지 면제 혜택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립주택 같은 경우 보면 연립주택 혜택 맞고요. 60제곱 미만이니까 이 조건이 맞는데 기존 주택이라는 거죠. 자, 이 경우도 취득세 혜택을 이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A, B, C 중에 여기서는 이제 C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보시다가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과 알람 버튼 눌러주세요. 네, 우리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내게 되는 세금이 있죠. 어떤 게 있죠? 네, 바로 재산세하고 종부세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우리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내게 되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가지고 임대사업자를 낼 때 어떤 혜택 또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유 시 내게 되는 게 바로 이제 재산세가 있죠. 자, 요건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요, 2세대 이상이셔야 돼요. 아까 취득세 같은 경우는 1주택만 가지고도 혜택을 볼 수가 있지만 재산세는 2세대 이상을 가지고 해야만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공동주택, 즉 다세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공동주택이어야 되고요. 역시 여기도 오피스텔도 똑같이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혜택은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임대사업자가 단기로 하는 4년짜리가 있고요. 장기로 하는 이제 8년짜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4년으로 하느냐, 8년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혜택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4년으로 했을 때는요, 전용 면적 60제곱 미만인 경우는요, 50% 감면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 60에서
85제곱 미만 같은 경우는 25% 감면을 받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8년은 혜택이 좀 큰데요. 볼까요? 자, 전액 면적 40제곱 미만 이하인 경우는요, 전액 면제를 받게 돼요. 근데 이 경우도 예외가 있습니다. 단, 재산세액이 50만원, 계산해서 이게 50만원이 넘어가면 85% 감면을 받는다는 거죠. 아까 취득세 같은 경우도 계산해서 20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지만 200만원이 초과하면 85% 감면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재산세는 50만원이 미만이면은 전액 면제를 받지만 50만원 초과하게 되면 85% 감면을 받게 돼요. 40제곱 미만일 경우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용면적 60제곱 미만이면 75% 감면을 받고요. 85제곱미터 미만이면 50% 감면을 받습니다. 자, 이것은 8년 장기 임대 사업자를 냈을 때 혜택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체크사항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해당 가능주택 여부를 확인하셔야 돼요. 공동주택인지 오피스텔인지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세대수가 2세대 이상이어야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취득세는 1주택만 가지고도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재산세는 2주택을 가지고 있어야만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면적 제한이 있어요. 아까 보신 것처럼 면적의 크기에 따라서 재산세 혜택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최대 85제곱미터 미만 이하에만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주택들이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 방금 말씀드린 재산세 말고도 뭐가 있죠? 네, 바로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하긴 이제 재산세는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되는데 이 종합부동산세는 금액이 크잖아요. 주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액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이 종부세에 대한 이제 부담이 큰데요. 종부세가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시가가 6억 이하여야 돼요. 이 금액은 우리가 실거래가가 아니라 기준시가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기준시가가 6억 이하여야 되고 수도권 외에는 이제 3억 이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임대 개시 당시 기준시가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것을 그냥 내가 요건을 맞췄다고 해서 종부세 혜택을 다 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연 5% 이하, 임대료 상승률을 연 5% 이하를 이제 지켜졌을 때 이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혜택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재산세는 그렇게 큰 부담이 없지만 종부세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부담이 굉장히 크죠. 자, 그런데요, 혜택, 우리가 이제 장기 임대 사업자를 내면 아직도 종부세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시가 6억 이하의 자리를 내가 10개를 갖고 있든 100개를 갖고 있든 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안 내도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혜택이에요. 자,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자, 우리가 작년 9.13 대책 이전에 매입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임대사업자를 내시면 모든 혜택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택이 3개, 4개, 5개인데 기준시가 6억 미만이고 작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임대사업자를 내시면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9월 13일 이후에 취득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은 지금이라도 내시면 역시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이전 취득에 대한 거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것에만 하나고요. 내가 조정 대상 외에 있는 것은 지금 내도 역시 종부세 혜택은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거에 대한 이제 기준이 뭐냐면 잔금 기준이 아니라 계약 기준입니다. 만약에 내가 9월 12일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했으면 이것은 이때 취득한 걸로 인정을 봅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빨간 걸 써놨죠? 자, 9월 13일 이전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것은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거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종합부동산세 굉장히 부담되죠. 자, 이것을 그런데 우리가 안 내도 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는 거죠. 자, 그게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체크사항입니다. 첫 번째, 작년 2018년 9월 13일 이전의 취득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이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 하나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취득 기준이 뭐라 그랬죠? 9월 13일 이전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거에 대해서는
이전에 취득한 걸로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갖고 계신 것 중에 요게 해당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시고요. 두 번째,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주택이 공동주택 또 오피스텔인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요. 자, 세 번째, 공시가격이 6억 이하인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실거래가 기준이 아닙니다. 공시가격 기준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임대사업자를 냈을 때 연 5% 인상을 지키셔야 돼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이 혜택이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임대사업자를 내고 그 기간 동안에 연 5%를 지켜야만 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모두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주택임대사업자 되게 복잡하죠. 법이 계속 바뀌면서 또 상황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또 보유 단계별로 다 다르다 보니 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너무나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저도 그래요. 근데 일반인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제가 이전에도 올려둔 내용이 있는데 이제 질문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요약해서 오늘 찍었습니다. 영상을. 근데 오늘은 우리가 주택을 취득하게 될 때 내는 취득세, 그리고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 뭐 있죠? 방금 말씀드린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죠. 자,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2부에서는 뭘 할 거냐면요. 우리가 주택을 양도할 때 내는 양도세,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거에 대한 거,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 또 우리가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내게 되는 이게 뭐가 있죠? 네, 월세를 받게 되면 소득세를 내잖아요. 이 소득세 혜택도 있어요. 또 부동산이 많아지면 내는 게 또 뭐가 있죠? 증가되는 게 네, 바로 이제 건강보험료입니다. 이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되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2부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